김민석 의원 등이 흔든 문건, 철진한 박근혜 정부 문건을 들고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군부를 피우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에서 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 구금 얘기도 있다라고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김민석 최고위원도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문건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이 철진한 박근혜 정부 때 최종 문건도 아닌 문건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의혹을 제기한 꼴이라 논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하신 적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 작성 사실은 2017년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2017년에 이 문건이 작성된 건 팩트인데 합참작전본부장이면 꽤 고위직인 후보자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의 문건 작성은 극소수 외에는 군 고위 장성들조차도 몰랐던 게 당연하겠죠. 만일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계엄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 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죠? 이양수 의원님, 여권의 핵심 중진이시고 삼선이고 또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시잖아요. 국민 모르게 계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서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데 또 아주 민주당의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뭐 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일제히 이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다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여당 중진 3선의 이양수 의원 모르게 정부나 여권 일각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사실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자꾸 지금 천준호 그 민주당의 전략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도 계엄 문건을 생산해서 계엄을 뭐 의도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장군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걸로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는데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너무 과도한 공격으로 좀 왜곡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재판에 보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가 계엄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요즘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계엄 하나 많아요. 네. 계엄해도 국회에서 과반 이상 찬성하면 계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아니고 뭐 3분의 2에 육박하는 인원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계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에 박근혜 정부 때 계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으로 막 공세를 했던 거는 기억이 있어서 군에서도 네. 이런 거를 만들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하는 게 뭘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재명의 방탄이즘이다. 이거밖에는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산이즘이 아니라 방탄이즘이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방탄이즘이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이게 근거 없는 계엄 의혹을 피운다라고 규정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 대표 방탄에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역풍 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 거짓말로 보는데, 본인들이 여럿이 우르르 민주당 세력이 다 같이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진실로 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도층 국민들은 누가 잘하나 못하나, 누가 과도한지, 누가 뭐 너무 심하게 하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선을 좀 땡겨갖고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재판이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막 꾸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아실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목적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는 겁니다. 네.
삼선의 중진 이양수 의원이 볼 때는 이 정부는 계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 그러면 왜 지금 마땅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정황 제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명확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왜 지금 뭐 검사 탄핵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헌재에서 9대0 기각이 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의혹 선고가 10월에 나올 거다, 1심 선고가. 그렇게 예상이 되는 이 대목에 근거가 뚜렷이 있어 보이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의혹을 왜 민주당의 지도부가 제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 8.15 경축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강복회와의 갈등, 예. 이제 그런 것에서 아주 작은 실마리 같은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소위 반국가 세력 혹은 어떤 그 검은 집단 이런 용어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의료계에 대해서조차도 개혁을, 반개혁 세력, 그리고 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시면서 소위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개혁 중인 건 맞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하는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거칠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적과 알을 완전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진보 일각에서는 과거에 이제 긴급 조치 뭐 이런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건 아닌데 소위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민성호. 3명이서 거짓말한다. 예, 호랑이 나타났다, 1명 나타났다 얘기했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3명이 동시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럴까 하다가 그런가 뭐 그럴 만도 하지 뭐 자꾸 이제 이런 여론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은 탈진실 게임입니다. 가짜 뉴스이고요. 건강하지 못한 말하자면 선동 쇼입니다. 민주당의.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실제적으로 검사 탄핵도 9대0으로 거의 깨진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땅한 의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또 민심이 흉흉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 집어넣기 예. 추석 밥상에 말 하나 집어넣기 용으로 기획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래 갈 수는 없는 의제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야당의 비판이 건강해야 야당의 비판도 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계엄 의혹 주장, 과연 이 근거가 있는 야당의 비판일까요? 인사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인사 비판과 정책 비판대로 해야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엄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조간신문의 비판적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계엄 의혹이 온통 도배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군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는 하나에 그 뒤로 뭐가 있었습니까? 알짜회, 그다음 충암파, 용연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입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계엄령을 위한 친정 체제 아니냐, 뭐 제2의 하나회다. 이런 계엄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판 들어보시죠.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갔다.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야당의 이 계엄 의혹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무책임한 선동 정치다 이렇게 봐요. 일단 계엄의 어떤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전시, 전쟁, 사변,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야 하는데 그 요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군이 말을 듣겠습니까? 요즘 군이 옛날에 뭐 독재시대 군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덧수육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계엄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계엄령 선포하면 네. 국회의원이 과반수로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엄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들이 뭐냐면 계엄 선포한다고 하면 너희들 192석 야권이 갖고 있잖아. 예. 근데 어떻게 계엄을 선포해?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간다는 거예요. 42명 이상을 체포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약간 법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유언비어를 흘리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라고 하는데 현행범은요. 이미 과거에 흘린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서로 뭐 치고받고 한다랄지 범죄 행위 즉시 체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42명을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건이나 법적으로 예. 봐도 이건 전혀 얼토당토 않는다고 보는데 왜 대표까지 나서서 대표 회담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뭐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게 하는 거예요. 탄핵 가기 전에. 그래서 덧쓰우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독도 지우기, 덧쓰우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계엄령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계엄령 선포하나? 어쩌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대통령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또 민주당이 생각하냐면 계엄군 사령부 같은 안 좋은 이미지를 덧씌우기는 초과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가장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충안고 출신으로 군의 요직을 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김용현 후보 있죠. 나머지 뭐 방첩이랄지 수도사령부 있는데 그게 한 400명 정도 장성 중에서 충안고 출신이 중요직에 있는 충안고 출신이 4명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4명 가지고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이걸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그렇지만 전에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계엄 발효를 하려고 기밀문서가 작성이 됐다. 그것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이득을 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를 봤다.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때 문건 가지고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엄이라는 거 자체는요. 이게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서를 작성하고 그러면 문건 작성하는 것 자체만 해도 애비 음모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서 작성한 사람들이 애비 음모죄로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다 무혐의 됐거든요. 네. 그러면 당시에 조현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도망갔다 왔는데 애비 음모죄는 처벌 못하고 직권남용죄만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던 걸 알고 있는데 마치 박근혜 때 기밀문서를 작성했던 걸 가지고 계속 덧쓰우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아까 우리 이양수 의원께서 방탄 얘기를 했는데 방탄 플러스에다가 지금 어떻게든지 현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제일 많다고 봅니다. 면책특권이죠. 이재명 대표나 이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에서의 계엄 의혹 주장은 면책특권으로 허위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거죠. 국회에서는 면책특권인데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표회담 때 이 얘기하면 이 정권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지 예.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뭐 국회의원을 체포한다 그 얘기도 그냥 체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2017년도에 문건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2017년도 이 얘기를 하면서 현실에 적응이 될 것처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죠.